태어나서 36개월까지가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얼만큼 쌓였느냐가 미래를 결정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30개월에서 36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가 이해해야 되는 발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 아이가 우선은 이해를 해야지 그에 대한 것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 우리 아이들 장난도 진짜 많아지고 고집도 세지고 내가 하면서 자아도 정말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뭘 시켜보면 아는데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요. 또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 이지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해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6가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등 뒤에서 지시를 해도 아이가 잘 수행한다. 두 번째, 위, 아래, 안에, 밖의 개념을 이해하고 반응한다. 세 번째, 누가, 어디, 왜, 얼마나의 의문사를 이해한다. 네 번째, 뭐뭐 하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더 큰 것, 더 작은 것을 이해하고 구분한다. 여섯 번째, 색깔 이름 5가지 이상을 이해한다. 첫 번째는 등 뒤에서 지시를 해도 잘 수행한다 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한테 평소에 뭘 말하거나 뭘 지시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 좀 가져와,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지시할 때 그것을 쳐다보고 있거나 힌트를 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힌트를 주면서 어떤 지시를 계속하면은 아이가 정말 이해 능력이 갖춰진 건지 아니면 눈치껏 반응하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쳐다보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등 뒤에서 지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 등 뒤에 서서 이지야, 안방에 있는 베개 좀 갖다 줄래? 이런 걸 지시해 보시는 것이죠. 아이에게 시선을 주거나 아니면 손짓으로 가리키거나 하지 않고 오직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시를 잘 따르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이를 딱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또 손으로 가리키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오는데 등 뒤에서 이렇게 말만 들려주고 했을 때는 잘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지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지시를 등 뒤에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 아래, 그리고 안에, 밖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는 단순하게 사물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지야, 이거 책상 위에 놔도 서랍 안에 있거든. 그거 좀 꺼내줄래? 의자 밑에 한번 봐봐. 이런 위치를 넣어서 아이에게 지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놀이 상황에서 체크하는 방법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장난감을 들고 찾기 놀이를 하는 건데 엄마가 곰돌이 숨겨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고요. 이지야, 엄마가 곰돌이 침대 밑에 숨겼어. 가서 찾아봐봐. 엄마가 서랍장 안에 넣어놨어. 찾아봐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지시를 하고 찾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찾으러 갔는데 눈치로만 이해하는 아이들이라면 여기저기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위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달려가서 가장 먼저 그 위치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이거를 눈여겨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 어디, 얼마나, 왜 의문사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의 말이 조금씩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만큼 이해하는 바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24개월 전후에는 뭐, 어디 이런 정도의 의문사를 썼었다면 이제는 더 다양하게 누가, 얼마나,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아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 그림책을 보거나 아이랑 같이 놀 때 이런 의문사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지야, 지금 누가 자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켜야 되겠죠. 또 어디서 자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침대를 가리켜야 될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먹었어? 뱀이 얼마나 길지?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 왜 병원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파서, 슬퍼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왜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는요, 아이가 원인 결과,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이해하고 그거를 답할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지금은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거니까 완벽하게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이유를 아이가 얘기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의문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엄마가 다양한 의문사로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과가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엄마가 이게 뭐야? 하면 아이가 사과해요. 그런데 사과가 얼만큼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사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이가 이 얼만큼, 얼마나에 대한 의문사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뭐 하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인데요. 이거를 조건 가정 질문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길이도 짧고 그 질문 자체도 되게 쉬운 개념인데요. 질문 속에 뭐뭐 하면이라는 게 들어가면 일단 말이 길어져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아플 때는 어디 가야 돼? 이런 질문들은 일단 말의 길이가 길어지죠. 아이가 이렇게 길어진 복문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가정된 상황을 듣고 아이가 행동을 떠올려서 그에 맞게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엄마의 질문을 듣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려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연결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과 관련이 되게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뭐뭐 하면이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 물 뜨거우면 어떻게 해? 라든지 밥 먹을 때 이 반찬 싫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조건을 줬을 때 맞는 대답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더 큰 것, 더 작은 것을 구분한다. 이 시기가 되면요, 아이들은 단순하게 크다, 작다,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더 큰 것, 더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놓고 큰 거, 작은 거는 둘 중에 하나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이제 3개 이상, 여러 개가 되면은 훨씬 더 그 종류가 많아지니까 어렵고 단순 비교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상대적 비교 개념이 있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크기가 다른 물건들을 여러 개 준비해서요. 이지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야? 이지야,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순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발달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때 크기뿐만 아니라 양도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지야, 어떤 그릇에 과자가 제일 많아?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색깔 5가지를 이해한다예요. 30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개념도 인지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서 5가지 이상 우리 아이가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요, 똑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색깔 블록이나 아니면 색연필을 이렇게 쭉 놔두시고요, 아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지야, 엄마한테 노란색 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한 색깔을 아이가 쳐다봐가지고 그걸 딱 짚어내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때 주의점이 이걸 물어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자기가 그걸 보거든요. 노란색 줄래? 하면서 노란색을 쳐다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힌트를 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고르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6가지 체크할 점들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주의점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시기 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꾀도 생기고 눈치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만 물어보시기보다는 한 3번 정도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또 아이가 장난처럼 이걸 안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놀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 물어보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확인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돼서 아이랑 놀 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밑에나 뭐 안에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이랑 놀 때 바구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놓아두시고 짜잔, 엄마는 뽀로로를 안에 넣을 거야, 위에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들려주시면서 아이에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언어 자극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36개월에 다다랐거나 3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전문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30개월에서 36개월 시기에 이해해야 되는 6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3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학습 개념들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어려운 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36개월 전까지 발달해야 되는 이해 언어 능력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아이의 발달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